드디어 이제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뭐 이임생 이사 등등등 이제 여러 이제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 이전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연관이 되어 있는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감사하는 그런 자리를 만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이 국회에 불려간다라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문체부가 다음 달 현안 질의에 대한축구협회의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최근 불거진 국가대표팀 선임 관련 논란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음 달 5일, 9월 5일에 전체 회의에서 축구협회 관련 증인 채택을 의결하고 다음 달 24일, 9월 24일에 현안 질의에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협회 기술총괄 이사 플러스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등이 포함이 됐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증인 같은 경우는 감독 선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던 사람들이고, 참고인은 황선홍 전 3월달 임시감독, 김도훈 6월 전 임시감독, 이런 분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런 흐름을 잘 꿰고 있는 박문성 위원님도 참고인으로. 지금 이제 그 나온 얘기가 24일, 왜 24일이냐? 기본적으로는 9월 초에는 9월 5일 팔레스타인, 9월 10일 오만전이 있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때는 사실은 불러도 축구팬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안 가도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추석이 또 끝나고 그러면 추석과 월드컵 일정을 고려를 하면 24일을 소환 일정으로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제 유인촌 장관 자체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26일 이틀 전에 문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감독 선임 문제뿐만 아니라 축구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어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사선 도전 여부와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정위원회가 정말로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감독 선임을 뭐 취소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건 이미 사실은 몇 번 나왔었죠. 명백한 하자 시에 가능하다. 그래서 문체부 관계자도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감사 기간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그리고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인데,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극단적인 조치, 그러니까 뭐 감독 선임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명백한 하자를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효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감독 선임을 다시 돌리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기초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서 감사의 필요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짚고 축구협회를 압박하는 그런 시간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홍명보 감독이 뭐 이번에 24일에 불려간다고 해서, 그리고 문체부의 감사를 받는다고 해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취소가 되거나 무효화가 되거나 이러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몽규 회장의 뭐 사선 얘기도 계속 나왔었잖아요. 임원을 심의하는, 이게 공정위원회의 뭐 규정이거든요.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임기가 4년이고,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1회 연임을 한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를 하려면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어떤 심의냐? 첫 번째는 국제 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이미 정몽규 회장이 요거를 위해서 AFC 위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AFC 위원을 하려면 국제 스포츠 기구에 영향력이 있는 거니까,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1번이고, 두 번째는 재정적인 기여 혹은 국제대회 성적, 뭐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서 평가한 결과와 기여가 명확한 경우, 정몽규 회장 덕분에 우리가 월드컵, 아시안컵을 명확하게
성적을 올려줬다. 이거는 안 되죠. 올림픽도 못 나갔고 아시안컵도 안 좋았고 뭐 카타르 월드컵에는 그래도 성공적이었지만 정몽규 회장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재정적인 기여 요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정몽규 회장이 스폰서를 가져왔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스폰서를 끌어온 게 정몽규 회장과 연관되어 있다면 재정적인 기여가 이 회장 때문에 명확하게 있구나. 요런 기준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HDC 그 스폰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이제 그 작업들을 이미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인촌 장관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할 수 있다. 그 유인촌 장관도 못하게 하겠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공정위원회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원회가 허가를 해주면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공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매우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요 이제 임원 심의를 할 때 심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그리고 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체육회에게 이야기하고 그럼 체육회가 통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체육회 밑에 있는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지만 공정위원회 자체가 독립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라서 유인촌 장관도 직접적으로 뭔가 이거를 뭐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예 막거나 그렇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가 뭐 소환이 되고 여기에 뭐 이제 정혜성 위원장, 박주호 위원 이런 분들이 다 소환이 돼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죠. 정몽규 회장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사면 사태라던가 클린스만 이야기라던가 등등등 여러 가지 아마 잘못된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생각은 드냐면 요런 거죠. 홍명보 감독이 이번에 그 명단 발표를 할 때 이제 어떤 기자분이 그 이제 문체부 감사 이렇게 간다는데 선수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냐 당신을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문체부 감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다. 그리고 선수들이 날 신뢰할지는 지금 확신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거죠. 선수들의 눈에도 우리 새롭게 임명된 감독이 국회에 불려가고 잘못 선임이 됐다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이제 감사를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면 선수들이 이 감독을 따르는 과정에도 당연히 이 홍명보 감독의 권위라던가 감독직의 이 정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 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은 계속 원팀을 만든다. 선수들과 함께 한 팀이 돼서 우리가 나아가겠다. 이야기는 하지만 과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스트레이트에서도 공개가 됐지만 감독 평가 뭐 지표 이런 것도 이제 그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 감독 평가 지표에 보면 누가 봐도 제시마 씨, 뭐 카사스, 바그너 이런 사람들이 홍명보 감독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것처럼 쓰여 있으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뭐 비교되어 있는 건 없었지만 그 감독들의 능력이 아주 좋게 평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감독들이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선수들 내부에서도 과연 홍명보 감독이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게 또 궁금하다. 감독 선임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국가대표팀에 정말 악영향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9월 A매치, 10월 A매치, 11월 A매치 계속 있습니다. 3차 예선이 계속 있는데 뭐 중간에 홍명보 감독이 막 불려가고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은 떨어지고 선수들은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이 떨어지고 권위가 떨어지니까 하나로 목문치고 이러면 당연히 3차 예선에도 영향이 있는 거고 이럴 거면 절차대로 좀 제대로 선임을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했어야 선수들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축구협회의 이 선임 과정 자체가 문제다 보니까 이 3차 예선 우리 국가대표팀도 약간은 뒤숭숭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나오고 있는 또 얘기가 이게 뭐 팀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지만 손흥민 선수도 나오는데 팔렌스타인전 잔여석이 현재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이런 기사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보통 이런 월드컵 예선이면 지난번의 기준으로 1시간 만에 매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잔여석이 계속 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만석이 될 가능성이 높죠. 점점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데 만석이 되는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걸렸다는 건 그만큼 이제 우리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왜냐면 이렇게 관중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뭐 스폰서 비용이나 광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내려가기 마련이고 전체적인 또 파이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 축구계에는 매우 좋지 않다. 국가대표팀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이슈다.